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ICBC 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ICBC와 BC주 법무부는 신규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습면허인 러너스 라이센스, 즉 L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ICBC 사무소를 예약하고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위한 클래스 5부터 클래스 8까지의 면허 신청자입니다. 다만 트럭, 버스, 택시 등 상업용 차량 운전 면허인 클래스 1부터 4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시험 방식을 유지합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부 장관은 과거 필기시험 한 번을 보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던 농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도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기존 오프라인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와 평가 기준, 합격 점수가 적용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도 까다롭게 마련됐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장착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카메라가 상시 작동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ICBC는 시험의 보안성을 완벽히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의 면허시험 전문 보안 업체인 뉴모와 협력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ICBC의 방문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최종 학습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과 시력 검사 그리고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차례는 예약을 통해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현장 방문이 분산되면서 도로주행 시험이나 면허갱신 등 다른 대면 서비스의 고질적인 예약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프로그램 설치 안내는 현재 ICB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 이후 BC주 내 대학과 컬리지들이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내 공립 고등교육기관 대부분이 무더기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대학 운영비의 최소 75%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BC주 공립고등교육기관 25곳 가운데 무려 19곳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며 연간 적자 규모는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면서 대학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C주 대학가에서는 이미 180개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으며 교수진 약 1,3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학생 지원 서비스도 45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운영비의 약 90%를 주정부가 지원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평균 40% 수준까지 반토막 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내 학생보다 5배 이상 비싼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BC주 유학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32,900달러로 국내 학생의 6,200달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고등교육을 도로나 파이프라인 같은 공공인프라로 간주하고 대학 운영비의 최소 75%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재원은 누진세 확대 등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현재 독립적인 고등교육 재정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올 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지원 서비스를 두고 BC주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대인 노인연합회를 비롯한 BC주 내 7개 노인단체는 지난주 약 40만 명의 노인을 대변해 의료 서비스는 가정 돌봄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재가 지원 서비스의 전면 공공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목욕과 식사 준비, 투약 관리 등을 돕는 이 서비스가 정작 치솟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BC주 노인의 약 65%가 연소득 3만 7천 달러 미만인데 연소득 3만 1천 달러 수준인 노인이 하루 딱 1시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연간 약 1만 달러의 폭탄 같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알버타와 온타리오 등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서비스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가사, 식사 지원만 있다면 자택 생활이 가능했음에도 시설로 가야 했던 조기 입소 비율을 보면 BC주는 무려 12.5%에 달합니다. 이는 재가 지원이 전액 무료인 알버타와 온타리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BC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중 6명은 입소 전 3개월 동안 필요한 재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가정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의료장비 유치와 병원 마비 등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병원 치료도 필요 없는 이른바 대체 수준 치료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BC주 전체 병상의 약 16%인 1,600개 병상을 이 같은 대체 수준 치료 환자들이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의료비만 연간 최대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십 년 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안일과 장보기, 말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 어시스트 모델을 구축한 타 지역들의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올 여름을 비롯해 앞으로 BC주의 모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려서 가렵고 불편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외래종 모기들이 BC주에 정착할 위험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는 기후변화가 모기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날의 수, 즉 성장 가능 일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모기종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기온은 섭씨 25도 안팎인데 이 같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모기의 생애 주기가 훨씬 빨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한 시즌 동안 한두 세대에 그치던 모기 번식이 앞으로는 한 시즌에 무려 10세대에서 12세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과거에는 BC주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했던 위험한 외래종 모기들이 점차 북상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징후는 이미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2024년 휘슬러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소아 뇌염 사례를 계기로 지난해 여름 스쿼미시부터 펜버턴에 이르는 시투스카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모기 감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당시 소아뇌염을 유발한 원인은 모기 매개 바이러스인 캘리포니아 세로그룹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BC주에서는 매우 드문 감염 사례지만 캐나다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토착 모기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BC주의 모기 매개 질병 위험이 당장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의 모기 종 분포와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가려낼 기초 데이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일상에서의 방역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